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칼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칼럼의 김은정 스테파나입니다. 오늘은 하일랜즈 스테이트뱅크의 모게지 전문가 유진박 씨를 모시고 모게지 융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론을 얻으려면 은행을 찾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브로커를 찾는 게 좋을까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 정확한 답은 없는데요. 네. 그 손님들이 생각하시는 각자의 그런 그 프레퍼런스, 예, 그리고 본인의 그런 지금 현재 인컴이나 그런 이제 뭐 다운페이 여러 가지를 볼 때 결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은행이다 그러면 우선은 그 식당으로 말하면 아주 잘 차려놓은 전문 음식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일반 그 브로커 또는 이제 브로커면서 이제 렌더를 또 겸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 지명도는 떨어지지만 저희가 어떤 음식점 가면은 한식도 먹을 수 있고 중식도 먹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메뉴가 다양한 그런 그 음식점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우선은 대부분 그 은행을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이제 지명도죠. 우선 저희가 뭐 웰스파고다, 체이스다 그러면은 이미 들어봤기 때문에 네. 이런 데 가면은 특별히 우리가 무슨 뭐 어려움 없이 그냥 조건만 맞으면 융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러한 그 많은 분들이 그 컨피던스를 가지시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네. 브로커는 뭐 그 항상 한인 사회에서 좀 브로커라는 그 용어 자체가 늘 좀 약간 좋지 않은 대로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혹시 여기 가면 내가 무슨 뭐 그 약간 속임수에 뭐 당하지 않나? 뭐 그런 이제 우려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경제 위기가 나기 전에는 좀 뭐 일부 그런 그 비윤리성이 있는 그런 브로커들은 실제 손님들이 거기 갔다가 많은 당혹감을 가지시기도 했었어요. 네, 그랬군요. 그렇지만 아무튼 정부에서도 요즘은 이제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또 이제 업계에서는 많이 또 이제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네. 예전보다는 공신력을 많이 그 찾아가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늘 손님들께서는 보셔야 되는 게 우선은 그 융자 신청을 하시기 전에 요즘은 그 과거에는 그 Good Faith Estimate이라고 그랬어요. GFE. 네. 요즘은 그 Loan Estimate이라는 정부에서 아주 그 통일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통해서 대개 그 이자 조건은 어느 정도 나오며 그리고 클로징 코스트 그 아이템들은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는지 네. 그거를 꼭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브로커들은 대개 이제 그 은행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홀세일 이자를 받아다가 이제 자기네 적정 마진을 붙여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때로는 그 은행보다 그 이자가 경쟁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하나 그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거는 그 서류를 통해서 네. 혹시 오리지네이션 차지나 이런데 그 히든 코스트는 없는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자가 싼데 예를 들면은 오리지네이션 피에 뭐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붙인다든지 네. 하면은 뭐 싼 이자가 별로 그거는 의미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유념해 두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브로커도 사실은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브로커는 그야말로 이제 은행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 하청 계약 같은 거죠. 네. 은행의 프로그램을 자기네가 받아다가 손님께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브로커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좀 그 큰 브로커는 브로커 렌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자기네가 그 주에 라이센스가 있으면 클로징 자체를 자기네가 마치 렌더처럼 그 서류를 아예 그 렌더 그 앞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은행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서비스 가령 뱅크 모기지 스테이트먼트를 보낸다든지 할 때는 네. 이제 물론 은행에서 가죠. 그래서 클로징을 그런 식으로 하는 그 브로커 겸 렌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그 브로커 렌더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손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자 조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비용 조건을 고려하셔가지고 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기지 이자가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저한테 답을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은 저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보고요. 네. 뭐 어디까지 오르겠냐는 참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그 금융 위기가 나기 전에 한 2008년도에 저희가 그때 당시 이자가 한 6.5에서 거의 7% 갔었어요. 그 30년 고정 이자가요. 네. 그렇게 볼 때는 지금이 그때보다도 많이 낮은 이자죠. 낮은 이자고 아마 지금보다는 gradually 점차적으로 아마 한 1%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네. 아마 2018년도 내에도요. 하지만 그 지금 FRB 그러니까 FRB에서도 조금 나름대로 고민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그 0.25 이자를 올렸는데 이제 많은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그 FRB에서 그 이자를 올린다고 그래서 모게지 이자가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네. 모게지 이자는 항상 그 10년 국채 그 10year treasury yield라고 하는데요. 네. 10년 국채의 그런 yield와 많이 연동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페드에서 그 이자를 올리게 되면 당장 지금 홈에퀴 론을 쓰시고 계신 분들은 이자가 그 즉시 올라요. 즉시 오르게 되고 모게지도 점차적으로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FRB에서 이자를 올린다는 얘기는 모게지 이자도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FRB에서 그렇게 올리게 된 데는 벌써 경제가 충분히 이자를 감당하고도 버틸 만한 그런 그 팽창 속도가 있다고 자기네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전체적인 그 금융 이자가 모게지뿐이 아니라 뭐 커머셜 론도 그렇고요. 다 같이 이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가 한 26,0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경제가 뭐 꼭 트럼프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은 기업가들이 그 열심히 경영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뭐 지금 같은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세계 경제에 갑자기 뭐 이상한 그런 그 쇼크 현상이 나지 않는 한 아마 그 전체적으로 페드에서도 이자를 올리게 될 것이고 모게지 이자도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모게지 이자가 계속 오르겠군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너무 옛날처럼 급작스럽게 올려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또 페이먼을 못 해가지고 그때 그 서프라임이 나고 한 게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린스팬이 참 뭐 정책을 잘 쓰긴 했지만 너무 그 프라임 지금처럼 이제 페드에서 이자를 올리고 프라임 이자가 올라가면서 그때 당시에 그 세컨 모게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좀 너무 이제 그 무분별한 그때는 그 랜딩을 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페이먼을 못 해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페드에서 올리더라도 좀 gradually 점진적으로 올려야지 그때 당시엔 프라임이 8.25까지 간 거로 기억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이 임팩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은 다시 안 벌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하일랜드 스테이트 뱅크의 모게지 전문가 유진박 씨를 모시고 모게지 융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201-394-7148, 201-394-7148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